자, 정범, 공범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 일반 이론 쪽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자, 1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 자, 1번. 형법은 자, 기여자 모두를 정범으로 인정하는 단일 정범 체계를 취하고 있다. 틀렸죠. 형법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정범과 공범을 분리하는 정범, 공범 분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번. 자, 집단범의 경우에는 각 가담자에 대하여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 적용이 부과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집단범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 적용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법 적용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부과된다라고 단정하면 틀립니다. 해설도 가보시면 동일 나와 있죠. 상이 나와 있고요. 3번입니다. 자, 필요적 공범이 성립하려면 행위 공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관여자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어야 한다. 틀렸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두 가지가 구비되면 공범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을 우리가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 공동이면 되는 것이지 책임 공동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형벌도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결과 공동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행위 공동이면 공범이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까지 같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4번.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자, 끊고. 자, 이러한 법리가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항범에 관해서는 이 대항범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데 다만 구성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대항범의 경우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형법, 총칙,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다시 한번 지문으로 나올 겁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정답은 3번. 자, 기억입니다. 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이 성립을 한다. 맞습니까? 이 누설죄는 누설하는 자만 처벌됩니다. 누설 받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누가 누설했습니까? 법원직 공무원이 누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누설자인 공무원만 처벌되는 것이지 그 상대방에 해당되는 누설 받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각칙에 따라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고 있고 받는 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가 이 공무원에게 공모나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형법 총칙 규정인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2번. 자, 또 나왔네요.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성요건이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 걷잖아요. 밑줄 걷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고. 자, 디귿으로 와서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사람은 세무사법상의 직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기업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설하는 자, 비밀 누설죄는 여기 말 그대로 누설자만 처벌하는 겁니다. 여기도 누설하는 자만 처벌했듯이. 그래서 누설 받는 사람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공무원에게 가담 하였다, 공무원이나 교사방조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죠. 자,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입니다. 반드시 2인 이상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립이나 처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은 행위 공동이기 때문에 성립이나 처벌이 반드시 같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앞에서 여기 몇 번인가요? 여기 니은번이죠. 니은번. 니은번에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별표를 박아두시고. 자, 대항범에 관해서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항범위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봐봐요.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자, 적으세요. 그 말은 자, 여기 밑줄 쫙 그시고 그 말은 뭐다? 그 말은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밑줄 그시고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적용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아니 1번도 승진 아니었나? 그쵸? 1번도 승진 문제였고 3번도 승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 승진에서는 일반 이론이 2문제 나왔네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번. 정범의 성립은 교사방조범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방조범이 성립하면은 먼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공범 종속성성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죠. 2번. 종범은 정범의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쵸? 착수 전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만약에 정범이 그 실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나아갔을 때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종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3번.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게 되면 효과 없는 교사인 31조 2항, 실패한 교사인 31조 3항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잘 못해요. 이것은 오히려 독립성설이 설명을 잘하죠. 그래서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을 당연규정이라 해석하지 않고 특별규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4번.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게 되면 극단적이 뭡니까? 극단적이 정범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나아갔을 때 그의 공범이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14세 미만자는 지금 책임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속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은 성립하지 않고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간접정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4세 미만자를 부추겨서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자는 공범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될 뿐이다?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맞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형법 제127조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누설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는 거죠. 하는 자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상대방, 즉 누설받는 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누설받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2번. 자, 뇌물 공여죄와 수수죄는 대항범 관계인데요. 그래서 서로 대항된 행위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이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여기까지 끊고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항범이니까 필요적 공범 중에 대항범은 각칙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공동정범이잖아요. 공동정범은 총칙 규정인데, 그래서 이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의 경우에는 총칙 규정에 해당되는 공동정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3번. 기부한 자와 기부받는 자는 대항범 관계죠. 그래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 자가 이 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수수죄가 되는 것이죠. 4번. 자,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노조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처벌하는 노조법 조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대체자는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가 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해서 그 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노조법은 요 사용자만을 처벌하는 조항이지 요 채용 또는 대체가 되는 자는 처벌정이 없습니다.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노조법 조항은 여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밑에 사용자에게 채용, 대체가 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정범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채용, 대체 되는 자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 총칙 규정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5번. 옳게 된 것은 정답은 1번. 자, 기억. 필요적 공범은 반드시 2인 이상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2인 이상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행위 공동이면 되는 것이지 성립이나 처벌을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자, 집합범은 모든 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자는 아니죠. 동일한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디귿입니다. 자, 뇌물죄는 대항범인데요. 자, 뇌물죄는 쌍방의 법 적용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뭐가 틀렸나요? 뇌물죄는요. 다른 경우만 있어요. 즉 수뢰자와 증뢰자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받는 자인 공무원이 주는 자보다 형이 더 높아요. 그래서 형이 다른 경우만 있습니다.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리 1번. 합동범은 합동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를 명문화한 유형으로서 대체적으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다. 그렇죠. 합동범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좀 알아두세요. 절도, 강도, 도주입니다. 절도, 강도, 도주의 경우 구성요건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하는 것이 구성요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토탈에서 절도, 강도, 도주를 이제 합동범이라 불러요. 자, 이 경우는 단순 절도나 단순 강도, 단순 도주죄에 비해서 형벌이 가중되어 있죠.